그 연준이 빅컷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들어갔고 달러 인덱스가 이제 그 달러 약세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트럼프가 되게 되면은 재정을 더 풀게 되고 그리고 보편 관세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할 수 있는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글로벌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달러 강세로 가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달러 강세가 되고 원달러 한유 틴이 오르니까 외국인들 파는 거죠. 그 삼성전자가 이거를 이제 HBM3E는 이제 일단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뒤집을 방법은 단 하나, 마지막 방법이 성공해야 돼요. 먼저 이제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도대체 외국인들 왜 이렇게 많이 파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삼성전자 또 팔더라고요. 삼성전자 29개월 연속 외국인 매도고요. 제가 이제 작년 11월부터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 쪽 문제 있다는 말씀 계속 들어왔고, 그 올해 파운드리 역성전과 HBM3 콜 테스트 받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 공정상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하이닉스와 달리 이제 수율이 구조적으로 수율이 안 나오는 구조예요. TC NCF 방식이 한 단 한 단 쌓기 때문에 그게 왜 수율이 안 나오냐면은 칩 한 개 이제 수율이 90% 치면은 8단을 쌓으면은 0.9에 8승이에요, 수율이. 그러면 30%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12단을 쌓으면 0.9에 12. 12승, 16단에서 0.9에 19승 이런 식으로 수율이 계산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수율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쉽게 그래서 HBM 이거 한 단 하나 쌓잖아요. 한 단 쌓고 필름 넣고 위에 한 단 쌓고 이런 식의 방식이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8단을 한 번에 쌓아요. 임시로 8단을 쌓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 액체를 주입을 해가지고 한 번에 눌러서 수율이 한 번에 80% 90% 이런 식으로 나오는 방식이라서 구조적으로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소문에 지금 뭐 시장의 소문이 진짜 삼성전자가 지금 SK하이닉스보다 기술이 약간 뒤처지고 있고, 원래 그 하이닉스가 쓰던 그 방식이 그 MR 버프 방식이 삼성전자가 먼저 할 수 있었던 건데 그게 안 된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남익스사에서 갖고 있는 그 소재 이제 그러니까 그 하이닉스의 연구원이 밝혀낸 게 그 도포되는 그 한 단 도포되는 소재에 따라서 수율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게 원래 삼성전자에서 먼저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일본 남익스사에서 삼성전자 쪽이 먼저 제안을 했던 건데 삼성전자에서 거절을 해가지고 그게 하이닉스로 간 거예요. 그리고 개발 인력도 다 하이닉스로 가서 그래서 이제 그 삼성전자가 이거를 이제 그 3단 HBM3E는 이제 일단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뒤집을 방법은 단 하나, 마지막 방법이 하이브리드 본딩에 성공해야 돼요. 그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그냥 생각하면 뭐냐면은 기존의 HBM 방식 위에서 한번 누르잖아요. 하이브리드 본딩은 위에 아래 같이 압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요게 성공돼요. 그게 되면 뭐 MR 모프든 TC NCP 방식 다 의미 없어요. 예, 하이브리드 본딩이 최고입니다. 그게 돼야지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반드시 그걸 성공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주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증시를 위해서라도 뭐 삼성전자를 좀 응원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동안 의사결정했던 그 조직에 대한 그 전면적인 이제 개편, 구조조정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종 부회장의 아마 결단이 필요할 거예요, 삼성전자는. 그러면 지금 이제 외국인들 파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뭐 그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환율이랑 커요. 사실은 그 연준이 빅컷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금리 인하 사이클이 들어갔고 그러면서 그 달러 인덱스가 이제 그 달러 약세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트럼프가 되게 되면은 재정을 더 풀게 되고 그리고 그 보편 관세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할 수 있는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글로벌 그 국가들의 그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달러 강세로 가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게 이제 2차 전지라고 연관이 되는 거는 어쨌든 그 트럼프가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상원과 하원 모두 다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레드웨이브에 대한 가능성이 이제 확연히 높아지다 보니까 달러 강세, 금 강세, 비트코인 강세 이렇게 가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워낙 그 달러 강세가 되고 원달러 한유 틴이 오르니까 외국인들 파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 언제 돌아옵니까? 도대체? 이게 환율이 좀 안정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환율.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이게 일단은 반도체에 대한 업황 둔화,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때문에 외국인들이 파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날짜를 잘 계산해 보면, 금융투자소득세 우려로 인해서 이제 국내 증시가 좀 더 침체해 있는 건 맞습니다. 날짜가 왜 그러냐면 제가 계산해 보면은, 지금 그 10월 10일부터 장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10월 11일이 그 재보궐선거 그 사전 투표일이었고요. 그 전에 금투세 결론 날 거란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0월 10일까지 얘기가 없다 보니까 장 후반부터 갑자기 시장이 하락이 돌아서기 시작했고
사전투표 11일, 10일까지 얘기 없었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재보궐선거 끝나면 하겠다 기대했었는데, 네. 또 그러면 국감 시작됐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국감 이후에 10월 25일 이후에 또 뭐 논의하겠다는 식으로 갔다가 네. 지금 11월 예산안 심의 때로 또 가고 연말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10월 10일부터 주가가 빠져요. 이사전 종목들도 10월 10일부터 주가 툭툭툭 빠집니다. 그리고 그 수급도 봐도 10월 8일 이후로 에코프로뱅 기준으로 봐도 외국인들 매도 던지는 게 10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계속 매도 나가서 지금 8에서 9거리 연속 하락 나온 것들이 우리는 이제 물론 이제 그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리스크도 반영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특히나 이 그 금투세 이슈가 더 반영되는 게 이게 그 증거로서 보면은 그 지난 이제 그 국내 증권 그 일평균 거래대금 있잖아요. 지금 그 18일까지 기준을 보니까 16조 1,900억 정도 나왔거든요. 16조 좀 초반인데 지난달까지 보면은 그 감소했는데 불구하고 16조 6,720억 일평균 그러니까 거의 5천억 가까이 4,800억 감소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코스피랑 코스닥의 그 평균 거래대금이 7월달 이후로 지금 줄곧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코스피 거래대금도 지금 6월달 고점으로 해서 계속 지금 하락세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코스피 소형주랑 코스닥 스몰캡 지수에 있는 들어간 종목들의 거래량은 더 급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 전체 거래량이 지난해 대비해서도 거의 반토막 난 상황인데 스몰캡 종목들의 거래량은 10월달 들어서 9월달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 거래량 자체가 시장 거래량이 지난해 대비해서 반토막인데 지난달 대비해서 소형주는 또 반토막 더 났어요. 그러니까 반의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코스피 소형주 지수가 일평균 거래대금이 1월에서 9월까지 1조 2,550억이었는데 10월 21일까지 그 10월 평균 거래대금이 6,423억입니다. 절 반토막 났어요. 지난해 6월 달은 거의 코스닥의 스몰캡 종목들의 거래대금이 2조 원 수준이었거든요. 거기서는 지금 거의 3분의 1 토막 이상 난 상황이 그렇죠. 거의 3분의 1 토막 이상 난 상황이고 코스닥 스몰 지수 같은 경우가 지난해 올해 1월 달 경우에 지금 5조 원 거래대금을 넘겨놓을 수 있었는데 지금 그 10월달 평균이 1조 6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이것도 3분의 1 토막 이상 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유를 금투세 때문에. 네, 그렇죠. 이게 자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 자금. 그리고 10월부터 11월이 원래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 문제 때문에 원래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11월 중순부터가 거래대금이 회복이 돼요. 양도세 문제 어느 정도 매물 다 나오고 나서. 그런데 그것도 있죠. 물론 이제 한도를 50억으로 올렸기 때문에 예전만큼 나오진 않겠지만 그 물량도 분명히 있어서 원래 거래대금 감소 기간이에요. 지금 그래서 금투세 이슈 때문에 뭐 해외를 떠나고 뭐 부동산 옮기고 막 이래서 자금 빠져나간 상태에서 금투세 문제가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는 시행되기 어렵습니다. 내년도 이제 시행이 됐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예요. 시스템으로 준비가 안 되고 금융업계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시행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경제에 근간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시행은 어려워요. 물리적 어렵지만 만약에 강행했을 때는 큰 혼란이 있을 것이고 그게 이제 그 예산안 심의랑 맞물려서 이게 이제 그 어떤 협상 카드로 지금 야당이 쓰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여서 이게 일단은 해소가 돼야 돼요. 이게 해소가 안 되는 이상은 거래대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본격적인 강세로 가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고, 제가 이제 금리 인하 이제 비컷을 하면서 이제 강세장에 대한 조건을 두 가지 말씀드렸던 게, 첫 번째는 그 엔크레 트레이드 청산의 우려가 조금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원달러 엔환율이 지금 150 다시 넘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슈가 안 돼요. 이제 오히려 좀 달러 강세에 대한 문제고,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속도 조절이 되는 그런 리스크가 지금 오히려 더 발생한 것이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그게 더 발생하는 건데, 국내에서는 일단 금투세 이슈가 마무리돼야 돼요. 결론이 나야 돼요, 빨리. 그러지 않고서는 거래대금이 안 들어갑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투세는 아까 예상하시기를 분야계 예상하시기를 안 될 거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11월 달 말이에요. 11월, 12월이면 1월 달에 이제 진행될 텐데, 이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두 달 동안. 그러니까 지금 계속 7월 달부터 지금까지 뭐 결론 낸다면서 계속 지금 이뤄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적어도 유예로 간다고 맞춰졌던 건데,
재보궐선거 전에 네. 지금 그거를 결론 안 내줘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불확실성이 돼버린 거니까 이제 11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이제 예산안 심의도 있고 네. 11월 5일이 이제 미 대선 네. 결과도 나올 것이고 또 11월 8일이 11월 1일에 에코프로 그룹주 실적 발표, 11월 8일에 에코 프렌들리 데이, 네. 그러니까 IR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11월 달에 이벤트가 상당히 많고, 네. 11월부터, 근데 공매도 같은 경우도 무기한 공매도가 앞으로 좀 금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차가 이제 3개월 만기가 되고, 최장 12월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데, 네. 그럼 11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대차에 대해서는 네. 이제 3개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골드만삭스가 했던 뭐 4년, 5년 이런 식의 장기 공매도는 11월 달부터는 이제 불가능해지는 거죠. 최장 이제 1년, 최장 1년이 되는 것이라서, 그리고 내년 3월 30일부터는 무차입, 그리고 이제, 무제한 공매도도 살짝 어려워지거든요. 네. 왜냐면 대차에 대해서 목적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무제한 공매도도 어려워져서, 그래서 이제 아마 11월 전에 최대한 또 11월 5일 같은 경우는 트럼프 리스크의 어떤 피크아웃에 대한 그 전망이 있는 상황이라서, 그 11월 달 전에 최대 이체 종목들을 눌릴 가능성도 있다고도 봤었어요. 눌린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DMI 플러스가 10 밑으로 떨어져서 네. 과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오늘. 네, 근데 코스피는 아직이에요. 코스피는 12 정도라서 아직 과매도가 아니라서 네. 추가 하락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도 뭐 삼성바이오로스라든가 일본 바이오 종목들, 유한양이 이런 종목들이 좀 지속 좀 받쳐줬던 게 아닌가 싶고, 어쨌든 코스닥 자체는 지금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어요. 이런 과매도 구간에서는 일단 매도하시면 안 돼요. 일단 좀 버티셔야 된다. 버텨라. 네, 일단 지금은 뭐 매매할 시점이 아니에요. 좀 일단 좀 지켜보고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사전 섹터도 3분기, 4분기 다 안 좋을 것 같아요. 연말에서는. 근데 그 소재 장비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셀 업체들은 점점 갈수록 APC가 더 늘기 때문에 나름 선방을 하겠지만은 소재 업체들은 어쨌든 그게 이제 3분기, 4분기는 다 안 좋은 거 알고 있어서 그게 다 선반영이 되고 이제 앞으로 보는 거는 25년, 26년, 27년까지 이제 성장을 보는 거라서 그러니까 지금 빠지는 것도 계속 그냥 그때 다 반영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